월요일 마켓 포커스는 이번 주 전체 투자 일정 살펴보면서 꼭 살펴야 할 부분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중요한 거 많죠? 일단은 네. 찬찬히 좀 체크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바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아마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오늘 어떻게 대응할지도 이제 궁금하기도 한데요. 일단 공매도 얘기는 이제 차차 또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오늘 또 중요한 게 바로 넥스트레이드에서 796개의 종목이 이제 거래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800개였다가 4개는 이제 관리 종목으로 빠지는 바람에 4개 종목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중국의 이제 PMI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제조업 지수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50이 넘어간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처음으로 2월달에 PMI가 이제 50.1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수출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는 제조업 업황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는 화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요. 마찬가지로 좀 미국 공급자 관리자 협회죠. 여기서 이제는 이제 구매 관리 지수가 나옵니다. 예, 마찬가지로 50이 넘어간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뭐 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신히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 관세 이슈가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런 어떤 뭐 구매 제조업 지수도 이제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미국에서도 이제는 졸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구인 이제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관세 이슈가 과연 미국 경제에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관세도 그렇고 워낙 이 정부 효율부 때문에 맞습니다. 공공기관 좀 자른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고용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얘기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경기 하방 압력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표들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의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3월의 무역 수지인데 저는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의 수출 어떻게 됐을까? 지금 2월 같은 경우가 이제는 흑자 전환 다시 했거든요. 예. 이제는 수출이 좀 늘어나면서 근데 과연 3월 지표가 어떻게 잡혔는지 특히 이제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다른 것보다는 이제는 화요일 날 발표되는 무역 수지 발표 요거 같이 좀 챙겨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만 보면은 이거 대미 무역 흑자 너무 잘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공감을 해요. 예. 이게 대미 무역 흑자 또 이렇게 잘 나오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지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상호 관세라든지 추가 관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4월 2일이죠. 상호 관세인데요. 이 상호 관세 발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이슈일 것 같고요. 좀 이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더트 15이라고 보통 얘기했죠. 좀 말하기도 좀 그런데 더러운 15개의 국가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미 무역 흑자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큰 나라들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아마 그 상호 관세에 대한 이슈가 이날 이제 발표가 되죠.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관세율이 나올지 이거는 좀 차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월에 소비자 물가 우리나라의 3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 이제 금통위가 4월달에 열리는데 과연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금리의 향방이 될지 이 물가 지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예상치가 전년 대비 2% 정도 되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연 이번에도 과연 물가가 이제는 오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보셔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물가 지표에 따라서 이제 금리의 향방이 이제 결정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을지 낮을지에 따라서. 네, 그렇죠. 이제는 시장의 전망치는 지금 봤을 때는 뭐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마찬가지로 이제 2% 정도 이제 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보셔야 되겠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나오는 이 비제조업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죠. 서비스업에 대한 이제는 관리자 지수가 나올 텐데 이 부분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간신히 한 50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또 이 부분도 서비스업에 대한 업황도 미국의 현황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4월 3일이잖아요. 이제 자동차, 뭐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이 관세 얘기가 이날 이제는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그 사이에 또 자동차 관세가 또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예고된 거는 4월 3일부터 이제 25%의 관세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되겠고, 특히 이제는 완성차도 사실상 이제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시장에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부품주에 대한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이것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역시나 이것도 고용 지표다 보니까 과연 미국의 지금 실업 건수가 높아질 것인지, 청구 건수가 높아질 것인지, 낮아질 것인지 그에 따라서 이제 고용의 지표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3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폭이 이제 나올 텐데 2월에는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15만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증가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사실상 많이 증가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관세 이슈가 점점 더 미국 이제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부에 대한 말 그대로 지금 공공 부분에서 많이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IT 기업 쪽에서도 요즘에 해고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연 이런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지도 같이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간 일정 정리해봤고요. 네. 이 가운데 우리나라 투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들이 그래도 한 두세 가지가 더 있을 건데, 네. 두세 가지가 핵심적인 게 있을 건데, 일단 주 초반에는 어떤 게 좀 중요하다고 보셔요? 공매도죠. 그렇죠? 오늘입니다. 뭐 그렇죠.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다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는데, 일단 공매도가 이제 제가 됩니다. 이제 17개월 만에 사실상 이제 전면 재개가 되는 거고, 중소형주까지 한다 그러면 이게 5년 만에 사실상 이제 재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면 재개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뭐 중단된 이유는 아실 겁니다. 2023년도에 저도 그 당시에 솔직히 깜짝 놀랐는데 외국계 IB 쪽에서 무차익 공매도,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졌고 이게 적발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13곳에 대해서 836억 원에 대한 과징금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만, 결국에는 조사를 통해서 한 8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재개 목적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불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재개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두 번째로는 역시나 외국 자금의, 외국 투자자들의 유입을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 이제 외국인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매수도 하면서 또한 공매도도 하면서 롱숏 전략을 구사합니다. 근데 사실상 공매도가 안 되면서 이런 전략이 사실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수급이 많이 빠졌던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이제 생각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MSCI 지수에 대한 신흥국 지수로 남아 있다 보니까 우리 넘어가야 되잖아요. 선진국 지수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금융당국 입장에서 본다면 고려 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제거가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시장의 투명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부터 제의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매도는 사실 뜨거운 감자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제대로 자본시장 쪽으로 잘 되려면은 맞습니다. 하긴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사실은 많기는 하죠. 일단 단기와 장기 분위기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하나의 어떤 이정표를 넘어갔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공매도가 주초에 중요하면 주중에 또 봐야 될 일정 어떤 거 중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매도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기 장기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은 좀 높아진다. 특히 이제 대차 잔고를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이미 아시겠지만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 그럼 이제 공매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제 대차 잔고가 감소된다. 그러면 이제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투자할 때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 근다 그러면 이제는 하락 압력이 좀 거세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공매도 잔고가 낮아진다 그러면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반대로 보면 상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 그냥 공매도 잔고 두 가지를 이제 대차 잔고만 보지 마시고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아마 언론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28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고, 지금 대차 잔고가 상위로 있는 게 랭크되어 있는 게 뭐 삼성전자, 에코프로, 그다음에 삼성 SDI, LG 솔루션, LG 엔솔 이렇게 뭐 배터리 3사도 같이 이제 묶여져 있는 거 부분도 있고, 카카오, 셀트리온 이런 것도 대차 잔고 상위권에 이제 랭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종목들은 약간 걱정이 될 수도 있는 종목들이죠. 단기 맞습니다. 투자 입장에서. 네, 단기 투자 봤을 때는 이제는 아마 공매도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하락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고,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공매도의 영향력은 적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 사례를
데이터를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과거 이제 공매도가 했다가 이제 재개됐을 때에 실제 그 당시에가 그러니까 세 가지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6월과 11년 이제 11월, 그다음 21년 5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통계를 봤더니 이게 1개월에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1개월의 수익률이 한 0.0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3개월로 넓혀보면 6.7% 나왔거든요, 수익률이.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이게 뭐 크게 하락할 부분은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유심히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매도 관련해서는 이 종목 아이디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심리가 다시 괜찮아질 가능성 네. 두 가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저희가 공매도 얘기했으면은 관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중요하죠. 예. 너무 중요하죠. 사실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도 사실상 이제는 관세 부분이고요. 상호 관세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전 초미에 이제 관심사다라 보시면 되겠고, 뭐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이제 4월 3일부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이제 들어갈 거다. 이제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미국 상품에 대해서 10%의 부가세를 붙이고 있죠. 모든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10%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환율이라든지 이런 비관세 장벽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아마 상호 관세가 저는 책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어떤 분들은 사실상 FTA 때문에 무관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냐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미국이 일단 상호 관세 얘기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 분명히 들어오다. 중요한 거는 몇 %냐 이게 중요하겠고요. 예.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무역 적자국으로 보면 7, 8위 정도 되거든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호 관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시장의 관심은 이거예요. 이미 철강, 알루미늄 25%,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4월 3일부터 들어가는데 플러스 돼서 이 상호 관세가 붙느냐 아니면은 합쳐서 들어가느냐가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10%의 만약 관세가 되고 25%의 자동차 관세 붙는다 그러면 자동차 이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3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만약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되고 실제 4월 3일부터 또 자동차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생각만큼 상호 관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주가에 좀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일단 이 상호 관세에 대한 시장에 어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는 이미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상호 관세 이슈가 생각보다 덜 우리에게 이슈를 미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뭐 어디서 호재로 더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 지난해 미국 상대 국가별 무역 적자는 이제 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60억 달러 적자가 미국이 기록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관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역발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고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관세를 좀 더 높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또 20%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지금 오가고 있는 마당입니다.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높은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걸 현명하게 조금 극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슈 살펴보죠. 지금 저희가 관세 얘기했고 공매도 얘기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물가죠. 예, 우리나라 물가입니다. 일단 이제 왜 물가가 중요하냐? 이제 투자할 때 항상 이제 금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3월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이제 수출과 관련된 무역 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소비자 물가 추이 같은 경우는 2월 달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2%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이제 비슷하게 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는데, 과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제 환율의 압박 때문에 수입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미 적용되고 있고요. 이 수입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지금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저는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서 좀 불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불안하기도 한데요. 일단 어떻겠습니까? 환율 자체가 지금 너무 높은 상태에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소비자 물가도 아마 더 예상보다 커질 수 있는 뭐 상황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갑자기 어제 추경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원래 이제 시장에서 추경할 거다라고 뵀는데 최경묘 경제부총리가 이제 추경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드렸고요. 예. 예상보다는 적었어요. 한 10조 원 정도 이제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추경이 들어간다 그러면 소비재 중심으로 변동성이 높은, 그러니까 빈도수가 높은 이런 소비재 중심으로 아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추경 이슈가 나오면 항상 보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재 중심.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LG 생건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어떤 생필품 같은 걸 많이 팔고 있는, 잘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는 호재로 또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추경이 과연 이제 언제 현실화될지, 그래서 내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그 세 가지 큰 줄기를 얘기했었을 때 최근에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붙고 있는 AI도 붙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워낙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들이 이렇게 많네요.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번 주 핵심 투자 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